요즘 뉴스 보셨죠? 여름인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네요. 근데요, 마스크 쓰고 백신까지 맞았는데 왜 또 걸리는 걸까요? 저는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마스크 쓰고 백신도 다 맞았는데 4번, 5번 계속 걸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아무도 말 안 하는 여름에 코로나가 더 퍼지는 진짜 이유, 이걸 들으시면 왜 여름에도 코로나가 퍼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진자랑 같이 있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유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한상은 교수님과 서울내과 한경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감염은 단순히 전파되는 게 아니라 숙주인 우리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요. 그 영상에서 방송인 김종국 씨 사례를 소개하셨는데요. 런닝맨 멤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유일하게 송지효 씨만 안 걸렸다고 해요. 더군다나 송지효 씨는 백신도 안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종국 씨랑 함께 늘 붙어 다니는 매니저도 안 걸리셨다고 해요. 같은 공간, 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왜 안 걸릴까요? 결국 핵심은 각자의 면역과 각자의 몸 상태예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기생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속이 차고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자리 잡고 증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따뜻하고 면역이 강하면 바이러스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코로나 감염 여부는 노출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할 만한 숙주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여름이라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면역도 강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면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왜 면역이 떨어질까요? 요즘 많이 더워졌죠. 그래서 벌써부터 자동차나 사무실 어딜 가든지 에어컨을 켜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덥다고 에어컨 바람 하루 종일 쏘이고 얼음 동동 띄운 음료 마시고 또 얇은 옷 입고 다니시면요, 속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겉은 땀이 나고 덥다고 느끼지만 속은 냉기가 점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 차가워지면 우리 장기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특히나 위장이나 신장 같은 장기가 차가워지면 면역세포 활동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감기 몸살이 오고 배탈도 나고 두통이나 무기력감 같은 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냉방병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냉기가 우리 몸에 점점 쌓이면서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공기 중에서는 한 3시간 정도, 또 플라스틱이나 유리면 같이 차가운 표면에서는 2, 3일까지 생존한다고 해요. 그런데 햇빛이 강하고 따뜻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몸이 따뜻하고 면역이 잘 작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백혈구와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바이러스를 바로 제거해버립니다. 냉방기, 찬 음식, 얇은 옷, 이런 생활이 우리 스스로가 코로나에 잘 걸리기 쉬운 숙주 환경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감기나 독감은 덜 걸린다고 생각하죠.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정부에서는 여름이 되면 소강 상태가 될 거니까 안심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름 한복판인데 대만, 태국, 홍콩 같은 더운 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 중입니다. 대만 보건당국에서는 7월에는 하루에 20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전체 누적 확진자 수도 8월 말엔 1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고요. 다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 괜찮을 거라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코로나는 단순히 사람에게서 옮기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기피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생겼잖아요. 누가 기침만 해도 서로 쳐다보고 눈치 보고, 이런 문화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원래 정말 찬 체질이었어요. 손발도 냉하고 속도 늘 차가워서 배탈도 잘 나고요. 감기도 늘 달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공부도 해보고 제 몸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그 모든 증상이 몸이 차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찜질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몸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서 오래 있게 되면 따뜻한 물이라도 차라도 꼭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수시로 어깨나 배, 발을 찜질하고 있어요. 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전신 찜질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제 몸을 회복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루틴이 됐어요. 찜질은 체온을 올려서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암치료법으로 항암, 수술, 방사선 이거 외에도 제4의 치료법으로 온열요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그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제게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었겠죠. 하지만 제 몸이 따뜻하고 면역이 작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제 몸에 정착을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나는 더운 체질이라 찜질이 내 몸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속이 냉한 건 아닌가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겉으로는 뜨겁게 느끼시지만 속은 찬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찜질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변성돼서 사멸된다고 해요. 특히 직접적인 열이 56도 이상 가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이 56도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를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찜질이나 바로 쑥뜸 같은 거예요.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 찬 음식을 줄이시고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드시고요. 주무시기 전에는 따뜻한 찜질팩으로 배나 발만이라도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면역 반응이 빨라져서요. 감기나 배탈이나 무기력증 같은 그런 증상으로는 시달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 유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백신이나 마스크뿐만이 아니에요. 내 몸을 따뜻하고 건강한 면역이 강한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여름철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기억해 주세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차가워진 몸을 따뜻하게 찜질해 보세요. 코로나는 물론이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건강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 꼭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올여름에는요, 절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건강한 잠의 시작 들꽃잠이었습니다.